좀 새로워요. 새로운다는 이야기는 그 프란치스코의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에 관한 저 역시도 알게 모르게 그냥 저도 몰랐었는데 세월이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저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거리예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조금 단계가 높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천성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속에서 어른들한테 그런 동네에서 제 고향이 어디냐면은 지금 동작동 있죠, 현충원. 그 동네 제 어렸을 때는 완전히 시골 동네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게 시골의 모든 정서적인 자연사물과 더불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다 그냥 예산일 같은데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프란치스칸으로서 살아가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버들치라는 뭐예요? 조그만 물고기 알고 계세요? 보통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알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버들치가 각 동네마다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만큼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었고 지금처럼 우려스러운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 어딜 가나 그렇죠. 어디가 낯선 곳에 가면은 아무 데서 가나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물 못 마셔요, 함부로. 저렇게 생수 같은 거 사서 마셔야죠. 사서 마신다는 거는 저 어린 시절에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생수가 나오기 시작할 때 저는 의아했어요. 아니, 뭐야, 도대체. 가는 데마다 그냥 마실 수가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지? 어느 때부턴가. 지금은 갈수록 심각한 단계에 이르죠. 이것이 도대체가 제가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저 어렸을 때는 그렇듯 아무 데서나 마셔도 괜찮은 생수였었는데 조금 후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물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차츰차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 먹어야 돼요. 참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세상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머리가 아직까지 까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머리가 하얘신 우리 자매님이나 형제님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작동이라는 동작이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거기에서 살아오면서 참으로 좋은 환경에서 살았구나.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수도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지 제 의지 저는 몰랐었어요, 전혀.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연히 여기 근처에 지나가다 보니까 프란치스코 성인 수도에 이렇게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그 무렵에 제가 좀 사회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직장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저도 모르는 일들이.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야.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그 무렵에는 캄캄해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감사스러울 일이고 은총의
사건들이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무슨 수도원을 숫자도 몰랐었는데 수도원을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수도 생활하면서 가장 저의 특징적인 이야기를 대라고 하면은 자연과 더불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또 제가 그 이후로도 수많은 성거산에 제가 6년 지내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혹시 성거산 제가 있었을 때 다녀간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예, 몇 분 안 되시네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좀 낯이 좀 생소했네요. 대부분 성거산 6년 동안 지냈었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재석회원들 거기 다녀가시고, 지금도 어떨 때 제가 얼굴은 잘 모르는데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분들. 아, 성거산에 살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으니까 제가 누가 누군지 모르죠. 뭐 그렇게 인사하기 전에는. 근데 여하튼 어린 시절 현추원 같은 그런 동네에서 살은 바탕이 나중에 수도원으로 와서 성거산에 6년 지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더없이 저한테는 보배로운 삶이었어요. 지금 다시금 제가 성거산에 가고 싶어도 지금 가기 힘든 게, 제가 좀 이제 연령대가 이제는 노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젊었을 때하고는 달라요. 젊었을 때는 성거산에 살면서 맨날 톱 들고 낫 들고 그 넓은 산을 그냥 매일 뒤집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 소나무들도 거기서 좋은 소나무들이 참 많거든요. 전지해주고 뭐 그러느라고. 그리고 제가 지낼 때는 그 뒤에 바로 반대편에 넘어가면 있는 성지 있어요. 성거산 성지요. 성지도 여러분 가보신 적은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지는 제가 매일 가다시피 했어요. 저는 지낼 때 거기서. 근데 제 이후로 왜 다른 형제들의 삶은 거기 성지 가는 거하고는 담싹부지네.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저는 성거산 살면서 누구보다도 성거산의 자연사물과 더불어 참 재밌었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의외의 사건들이 많았어요. 기적 같은 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건들도 많았고. 그런데 제 이후로 저처럼 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형제들이 프란치스칸으로 몸담고 살지만은 사는 모습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속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찾아오는 피정객들이나 사람들 좋아하고, 차 마시고 그런 건 좋아하지만은 저처럼 그냥 뭐 톱 들고 맨날 산을 뒤집고 헤매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수도원 바로 뒤에 십자가의 길, 아시는 분 계세요? 십자가의 길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 발이 닳도록 다녔기 때문에 반질반질했어요. 그 반질반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봄에 진달래 참 예쁘게 피잖아요. 3, 4월에. 그러면은 저도 몰랐어요. 살면서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진달래가 눈에 별로 띄지도 않았는데 엄청 예쁜 거예요. 여기저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다니면서 그 성지 넘어다니면서 맨날 전지를 해주니까. 진달래는 꽃이 제일 예쁘잖아요. 꽃 필 때가. 그래서 진달래는 햇빛을 봐야 돼요. 그래서 햇빛 못 보면은 큰 나무에 그늘이 지면은 안 자라요. 못 자라요. 꽃도 안 피고 잘.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오면서 가면서 맨날 뭐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진달래가 기가 사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낼 때처럼 진달래가
장관인 시절이 없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시절이 안 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저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유난히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진달래 속내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저도. 제가 발에 닳도록 다니는 길이니까. 그 전지를 해주고 또 이렇게 미워 보이는 소나무 가지는 잘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진달래들이 햇빛을 받아서 너무 예쁘게 장관스럽게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매일 뭐 발이 닳도록 다녔으니까 그 넘어 성지를 담당하는 신부님 있어요? 정지풍 신부님인가? 네. 그 신부님 의뢰 제가 가면은 매일 뭐 거의 맨날 만나시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가면은 되게 반가워하시고 어떤 때는 뭐 점심 때 되면은 그냥 뭐 누가 모르지 않아도 그냥 가서 점심 얻어먹고 한 끼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주 친했었어요, 그 신부님하고. 근데 그 후로 뭐 그냥 다른 형제들은 성지 신부님과 그렇게 별로 친해 보이지도 않고 거기 잘 가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데는 제가 살 때와는 다르게 완전히 그냥 다니지 못할 길로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파라도 길을 잘 닦아 놓으니까 아주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주 힘들어요. 제가 몇 번 할머니 엄마 화장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모셨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중간에. 그래서 어쩌다가 할머니 엄마 기도해드리러 특별할 때 가면은 추석 때나 가면은 이제는 힘들더라고요. 못 가겠어요 이제는. 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져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여하튼 뭐 그냥 준비해온 거는 저거 딴 얘기만 이게 지금 계속 하는데 하여튼 아까 그 고기 이름 됐죠 제가요. 그 요즘에 애들 시골에 사는 애들도 그 고기를 얘기를 하면은 잘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기들이 7수에만 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 현충원에 가보시면은 중간에 작은 냇가가 있죠. 그 절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냇가예요. 지금은 다 그 주변에 개조를 해가지고 고기들이 오르내릴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하고는 환경이 너무 달라요. 지금은. 저는 그냥 한강하고 직접 연결이 된 개울이었기 때문에 한강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들도 많았고 또 맨 하류에는 진흙이 많아가지고 제 어린 시절 애들하고 거기 가면은 학교 갔다 오다가 진흙밭에 가서 개를 잡는 게 일이었어요. 개요. 진흙에 굴을 파가지고 개들이 거기서 새끼를 저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린 시절은 지금 가보면은 완전히 이제 그 사람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만 생각했지 그 7수 고기들이 오르내리는 곳이었다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만 계단을 만들어 놓고 물들이 그렇게 되면 계단이 높으면은 한강의 하류에 있는 그 고기들이 올라올 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그냥 거기 가면은 메기도 잡고 또 가끔 가다가 드물지만은 쏘가리도 잡고 이 쏘가리는 그게 이렇게 지느러미가 아주 강하고 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만 해도 뭐가 있겠어요? 지금처럼 담을 그릇이 많아요. 신발짝 벗어놓고 신발짝에다 물을 담아놓고
이제 그런 고기들 잡아서, 그리고 특히 거기 논이 많았어요, 옆에. 다 층계 논이었는데, 그 비가 좀 올 때는 논과 논 사이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웅덩이 진 곳이 있죠. 흐르는, 그 윗논과 아랫논 흐르는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를 들여다보면은 어쩌다가 보면은 미꾸라지 커다란 거나 아니면은 붕어 무지 큰 거예요. 그런 데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걸 발견할 때면은 뭐 아주 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 뭐 한 번도 그런 걸 잡아다가 뭐 집에서 뭐 요즘에처럼 뭐 매운탕을 해 먹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신발짝에다가 넣어놓고 물 떠놓고 재워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 거기에서 끝났죠. 그래서 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환경 자체도 저에게는 은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은총을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자연의 수호성인 프란치스코 성인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우리 동창들 이제 가끔 만나요. 만나면 동창 녀석들 머리가 다 빠지고 하얗거나 머리가 다 빠지고 없어요. 저처럼 까만 사람이 없어요. 그 맞쩌다가 만나면은 동창들이 하나같이 주된 대화는 뭐냐면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병원에 잘 안 가고 건강하게 될 수 있으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예, 우리 나이 때면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야 할 일들이 많죠. 근데 걔들의 주제는 맨날 그런 거예요. 건강하자. 그 뭐 생일날이 오면은 축하한다. 말로만 축하한다. 저는 그 말로만 하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좀 만나서 뭐 한 끼라도 좀 같이 먹거나 그러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제 생활하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벌써 한 3년 정도 전부터 걔들하고 너무 대화 주제가 다르고 삶이 다르니까 이제 제가 멀리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걔 중에서 한 서너 명은 그 사진을 찍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모르겠어요. 심성도 굉장히 따뜻한 애들이고 곱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 죽이 맞는 거예요. 만나면은 걔들하고만 만나요. 다른 애들은 제가 싫어요. 만나서 뭐 기껏해야 뭐 그냥 시시껍절한 이야기만 해야 되고 그냥 뭐. 그래서 너무 식상해가지고 안 만나요. 여하튼 제가 살던 어린 시절에 그 동작동 만약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은 그 빈들이라는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가 거기 글을 실었으니까. 그 옛날에도 우리 그 자유 게시판 올릴 수 있었을 때는 다 이런 걸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올릴 수 있는 그 담당자가 뭐 못 올린다니까 뭐 바꿔주지를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고 저는 스마트폰 외에는 컴퓨터를 이제 안 쓴 지가 오래됐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그 컴퓨터 저거에 대해서 제가 잘 하기가 어렵고. 여하튼 자연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된 기록된 책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실제는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를 향한 그 애정 깊은 그 관상의 차원까지 끌어올려지는 그런 대상이에요. 자연이라는 것은.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특히 자연은 하느님의 표지였고 또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느낌으로만 저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이런 걸 직접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밀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건성으로 그냥 거쳐 지나가면은 나와 일치되기가 어렵죠. 들을 때만 좋죠.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를 향한 애정 깊은 관상의 대상이었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은 감성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아주 그런 자연 사물에 대한 탁월한 그런 정신을 가진 분이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성모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넘어갔지만 성모산에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거기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성모산을 택했을 때는 그 무렵에는 그 성모산 하면은 그 형제들이 대부분의 형제들이 우리 수도원 안에서 마치 유배지처럼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 거를. 모 형제가 함께 사는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아니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때 오바로 신부님이 광부장님이었을 때일 거예요. 그 인사이동 하기 직전에 면담을 하는데 저거로 성모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저는 성모산을 가면 어떻겠느냐. 그 마디만 몇 마디 주고받고 끝냈어요. 면담을. 왜냐면 저는 그냥 그걸로 좋겠으니까. 성모산 가는 게 나중에 거기 함께 지내는 형제하고 살다 보니까 그 형제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저보다 몇 달 먼저 왔는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왔을 때 마치 유배 가는 것처럼 생각했었다고. 저는 좀 이상했어요, 그게. 야, 프란치스칸 삶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택했어요. 성모산을. 살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거기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 곤충들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하나의 어린 시절 동지기에서 만났던, 동지기에서 집 같은 데서 가까운 데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도룡령이 있죠. 도룡령이도 만날 수 있고, 개울에 가면은 도마뱀이야, 특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땅강아지 알아요? 땅강아지 요만한 거 기어다니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면은 땅강아지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자주 봐요. 그리고 어쩌다가 가끔은 제가 잘 모르는 동물의 세계지만은 그 시절에는 가끔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집 제비 새끼들을 어떤 때는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구렁이는 제비 새끼한테는 위험한 존재지만은 그 집에서는 그래서 옛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집에 구렁이가 있으면 구렁이는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구렁이가 나쁜 것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로운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구렁이라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뱀 보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보는 것 자체가 징그럽고 싫었거든요, 저도.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렁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땅강아지 같은 거 지나가면은 애들이 노름거리가 없으니까 그걸 잡아다가 재밌게 놀아요. 장난감처럼. 그러면 이렇게 발발발거리면서 기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글쎄요, 시골에 가면 있을까 모르겠어요. 서울에는 보기가 힘들어요. 여하튼 제가 선거산 얘기하다가 또 옆길로 샜네요. 선거산에 지내면서 그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아랫집 피정집이 그때는 수도원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옮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낡았었어요. 기와집 두 채가 다. 그래서 위가 지금 수도원이지만은 위를 그 피정 오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제가 갈 때는 굉장히 낡았었어요. 모든 게. 그래서 간 후에 1년 후에 리모델링을 했죠.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냥 완전히 이제 새로운 집으로 기와집으로 거듭나게 됐죠. 그런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 처음에 살던 그 아랫집 거기에 맨날 이거 뭐 무슨 벌레인지 모르지만 날벌레인데 새까맣게 죽어요. 새까맣게 떠다니고 뭐 안팎을 하여튼 가리지 않고 뭐 안에 이렇게 툇마루가 있는데 툇마루에도 새까맣게 죽어 나가고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날다가 그렇게 이제 죽을 때 되면 그렇게 떨어져서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징그러운지 맨날 그냥 청소를 아무리 해도 끝이질 않고 그렇게 쌓여져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기를 약을 좀 뿌려야 되겠다. 저 벌레들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약을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모든 좋은 아이디어는 자기 직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떠올라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그날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다 연락을 해서 담당자한테 약을 뿌려주기로 다음날 약속을 했어요. 시에서 오기로. 그래서 저녁에 자기 직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자. 약을 뿌리면은 개들은 없어진다 치더라도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개구리며 메뚜기며 방앗개비며 온갖 곤충들이 다 바글바글 사는 곳인데 그거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예.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9시쯤 다시 전화를 해서 어저께 약속한 거 취소해달라고. 제가 좀 견디는 게 낫지 약을 뿌려서는 안 되겠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약 안 뿌렸는데 며칠 후에 그 날벌레가 그렇게 수없이 쌓여져 죽어가던 날벌레가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때가 됐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 생각대로 약을 뿌렸더라면은 거기에 온갖 그 벌레들이 저와 더불어 살아가는 벌레들이 거의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는.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치지 않고 잘 지내면서 거기서는 별거 다 만났어요. 제가 6년 동안 지내면서 독사요? 살모사?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매일 만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가 걔네들하고 위험할 부닥칠 일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성적으로 그런 동물이나 그런 것들도 저에 대한 인식을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해치지 않는 상대로 보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거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 번은 우리 거기 송거사는 담 해놓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넓은 잔디밭이 있고 이제 수도원 현관이 나오잖아요. 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현관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봄 한 4월, 5월쯤 되면은 거기에 그 왼쪽으로 이렇게 절벽이에요. 완전히 바위로 돼가지고 절벽 사이에 나무들이 그래도 오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절벽 위에서부터 칡넝쿨 같은 비슷한 식물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 가려가지고요. 그래서 봄만 되면은 거기 올라가서 그 칡넝쿨 같은 그런 식물을 다 제가 잘라주고 그러나 그게 하나의 일이었었어요. 봄이 되면은. 그래서 그 해에도 그걸 잘라주기 위해서 그 톱과 온갖 도구를 가지고 거기를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는 올라가는데 이렇게 등산을 해야 될 곳이지 그냥 편하게 올라갈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위로 올라가자마자 독사를 만났어요. 독사가 쫙 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근데 뭐 제가 옴짝달싹 할 공간이 안 되니까 야, 이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걔가 만에 하나 정말 안 좋게 여겨서 저를 자기를 공격할 상대라고 생각했으면은 저는 그냥 그대로 물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 정도 사이에 있으니까. 공간이 그렇게 좁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독사를 피해서 이 절벽 같은 데를 제가 어떻게 빨리 행동할 수가 없어요. 기어 내려와야죠. 야, 이거 뭐 식은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는 여차하면은 걔가 저한테 그 공격할 신호를 보내면은 저는 무기가 있으니까, 자를 도구가 있으니까 그거를 휘둘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공격할 의사가 없어요. 그 눈빛을 보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 그 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좀 다른 데로 가든가. 도대체가 뭐야, 속으로 진땀을 뻘뻘 나면. 그러기를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걔가 안 움직이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는 제 쪽에서 움직여야지, 제가 살아나려면은.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래서 여하튼, 제가 뒷걸음으로 살살, 여차하면은 걔가 저한테 달려들면은, 그래도 제가 대비할, 쥐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전혀 미동도 안 해요. 눈빛을 보니까 독사가 아니에요. 독사가 아니고 그냥 호기심이 많은 뱀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도 하다. 그래서 간신히 내려왔는데 제 몸에는 땀이 줄줄줄줄 흘렀어요. 너무 혼나서.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랬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살던 모형제는 나중에 3년 후에 거기를 들어왔는데 어느 날 비슷한 상황에서 그 마당에 마침 재석 회원들이 피정을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그런 순간이었는데 마침 그 독사가 그 마당에서 개구리를 쫓고 있었어요.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커다란 개구리를. 거기 이제 뭐 물가가 가까이 있으니까 개구리들도 많거든요.
거기가 뱀의 소굴이에요. 뱀들이 잡아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냥 독사가 나가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막 나가보니까 뱀이 그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쫓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앞에서 마침 안에 있던 우리 형제 하나한테 제가 소리를 질러서 저 뱀 좀 봐. 저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나와가지고요. 다짜고짜로 그냥 뭐야요. 그 몽둥이를 하나 저거 해가지고 그냥 뱀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뱀을 죽이라고 제가 저거 한 건 아닌데 손님들도 들어오고 있었고 그 개구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랬던 건데 그 형제는 완전히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뱀이란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여조를 내야 될 존재인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저하고는 너무 달라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그 묘지에서, 묘지 둘레에 하도 풀이 많이 자라서 그 풀을 뽑다가 너무 풀이 많아서 저거를 자르는 가위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 자르면서 갔었어요. 풀을. 그런데 어떻게 그때도 바로 코 앞에서 독사가 천천히 그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걔한테는 이게 무기인데 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자르는 소리가. 근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 앞에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행동할 수가 있는가. 제가 만약에 독사를 먼저 밟았더라면은 저는 물리는 거죠. 여지없이 물리는 거죠. 제가 먼저 봤기 때문에 다행히 천천히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는 모습을 보고 참 너도 내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피해야지. 그래 거기서 그래 있으면 뭐해 뭐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그런데 참 묘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어떤 날은 달이 너무 맑아서 너무 밝은 달 때문에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더 이상 잠이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달이 정말 휘영청 밝은 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자기는 틀렸다. 산보나 하면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랫집으로 이제 묵주신공하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그 기도의 집 입구에 커다란 앉기 좋은 바위가 있어요. 거기 성모상이라고 제가 지낼 때 세워놓은 건데 세월이 지나선 지금 성모상인지 뭔지 이상한 상이 돼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아주 그 상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달을 구경하고 있는데 오른쪽 산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토끼예요, 토끼. 하얀 토끼. 그래서 토끼가 우리 여기 제일 먼저 자매님 정도 거리에까지 나타나서 쪼그리고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토끼라는 동물은 제가 아는 상식은 사람은 보기가 무섭게 도망가는 동물인데 저게 웬일이지?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그렇죠 뭐. 제가 혼자 말로 야 토끼야 너도 달밤이 하도 밝아서 달 구경 나왔니? 그래 나도 달 구경 나왔는데 그래 같이 구경하자. 제가 혼자 말로 그렇게 속으로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기를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상하네. 제가 아는 산속의 토끼는 사람은 보기가 무섭게 도망가는 동물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좀 이해를 초월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매일 이렇게 산보를 이제 하는데 그 아랫마을에 그 저수지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수지 쪽으로 그날은 산보를 가려고 한 바퀴 돌고 오면은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내려가는데 수도원에서 얼마 안 돼서 내려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는 토끼 새끼가 또 나타났어요. 길 옆에. 그래서 토끼 새끼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토끼들을 많이 키워봤거든요. 토끼 하면은 참 그 새끼 낳았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토끼가 새끼가 꼭 길 옆에서 안 가고 있길래 야 너는 또 어떻게 또 혼자 그렇게 이 동네에 좀 산에 뭐예요? 산고양이들이 자주 돌아다니는데 산고양이한테 너 걸리면은 넌 밥거리다. 거기서 있지 말고 빨리 어디로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아주 그냥 집토끼처럼 옆에서 그러고 있길래 혹시나 해서 풀을 뜯어다 주니까 자기 먹거리가 아니에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야 거기 있지 말고 너 위험하니까 빨리 다른 데로 가라. 그러고서는 이제 아래 이제 저수지로 내려갔어요. 1시간 정도 넘어서 다시 올라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도 하다. 그래서 그런 토끼를 하여튼 2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자연에 대한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책을 보면은 책에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제 124장에서 130장 그 기적 이야기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새에 대한 기적 이야기, 뭐 달팽이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참으로 이상한 그런 일들이 성거산에서 지내면서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천성적으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도 주어진 하나의 그런 동물들과의 그 동물들이 저를 조금 더 꺼려하지 않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여기에 정동에서 오랜 세월 전에 지내면서 우리 파스칼 형제님이라고 저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지금 장성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여기 정동에서 지내실 때 어느 날 쉬는 날 같이 수리산을 갔었어요. 안양 근처에 수리산을 갔었는데 이제 새벽 무렵이라 이제 이렇게 그 밤 이슬이 많은 새벽 무렵에는 지렁이들이 길가에 줄비하게 나와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말라서 죽고 제대로 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말라서 죽고 그러는데 제가 가면서 좀 안쓰러워가지고 지렁이들을 눈에 띄는 때마다 이렇게 풀숲에 넣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쫓아오던 젊은 그 아녀자들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오다가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는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그 징그러운 지렁이는 왜 풀숲에 넣어줘요? 그래. 확 죽여버리죠. 이게 뭐요? 확 죽여버리래요. 그래,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보통 상식인가 봐요. 징그러우니까 그냥 그걸 왜 살려주느냐. 그냥 밟아 죽이지, 그냥.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참 밟아 죽이니 징그럽게 얘기를 하네 정말. 지렁이는 따지고 보면은 당신보다는 더 깨끗하네요. 내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가니까 산 넘어가니까 수리산 수리사 근처에 올라가기 전 무렵에 작은 이렇게 산길이 있었는데 거길 가다가 또 뭐를 만나냐면은 다람쥐를 만났어요. 다람쥐 엄마하고 새끼였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늘 그때도 사진기를 가지고 다녔으니까 사진기는 순간 포착이기 때문에 늘 옆에 대기하고 있어야 제대로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때만 해도 그 무거운 아날로그 시절 카메라였었으니까 그걸 메고서는 거기 가는데 다람쥐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수사님 형제 내가 다람쥐 새끼 잡고 있을 테니까 사진 찍어. 저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요? 이 다람쥐 새끼를 잡으면은 그 어미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정할 텐데 가만히 있어봐. 가지 말고 조금도 움직이지 말고 있어봐.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서는 다람쥐가 뭘 하나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 안절부절 못하던 그 어미가 조금 떨어져서 어미가 그다음부터는 안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해칠 사람 상대가 아니라는 걸. 그런지 그다음부터는 뭘 하느냐. 새끼한테 교육을 시켜요. 제가 그걸 여실히 봤어요. 아주. 다람쥐 새끼가 왜 그러냐면은 교육이라는 거를 그 엄마가 새끼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와서 머리를 콕콕콕 3번 정도 쪼아요. 자기 따라서 하라는 신호죠. 그러니까 천방지축인 이 새끼가 뭐 나무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올라가면서 조금 올라가다가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새끼 머리를 콕콕콕 찍어요. 그러니까 새끼가 따라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올라가는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봤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이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백양사를 한번 갔었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젊었을 때는 등산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백양사를 갔었는데 왜 백양사로 갔냐면은 단풍철이라 내장사로 가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거기 내장사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넓은 데가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걸 놀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단풍은 정말 내장산 단풍은 진짜 끝내주대요. 정말.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을 해서 내장사로 가지 말고 백양사로 해서 넘어서 등산을 가자. 그러면 내장사를 쉽게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백양사를 가는데 그때도 마침 어떤 아가씨들이 앞서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그냥 뭐 자지러지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뭐 뱀이라도 있어요? 그랬더니 저거 보세요. 도마뱀. 아니 도마뱀이 저만큼 가고 있더라고요.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뱀도 아닌 도마뱀을 보고 뭐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그래요? 그래. 저는 도마뱀 자연스러우니까 어렸을 때 걔들하고 뭐 친구처럼 지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제가 카메라를 보통 렌즈하고 줌 렌즈하고 마운 렌즈 또 다리하고 그 도구만 해도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한테 그러길래 제가 혹시나 해서 저만큼 달아나는 도마뱀을 향해서 한번 다시 보자. 제가 한번 햇바람을 불어봤어요. 그때 얘가 오네? 제 앞으로 오네요. 와가지고
바로 요 앞에 요중정까지 와가지고 상체를 발랑저로 쳐다보면서 있어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말귀를 알아들었네. 그래서 야, 이것도 인연인데 내가 사진 좀 기념으로 찍어줄게. 제 앨범에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 보통 렌즈에서 줌 렌즈로 갈아 끼는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동물이 쉽게 도망갈 수가 있죠. 기니까, 긴 시간이니까. 근데 안 도망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걔를 그대로 찍었어요. 야,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자연에 관한 기적 이야기를 또 많지만은 제가 체험했던 그런 이야기들 거기 기적 이야기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여하튼 이상한 체험들이 많았어요. 재미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 이야기 이런 것도 아마 일반적으로 좀 유익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번은 여기 우리 정동 수도원에서 제가 아마 한 45년 가까이 정동 수도원에서만 살고 있어요. 근데 보통 한 3년, 6년마다 다른 데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근데 선거산 6년만 빼놓고서는 거의 제가 일 때문에 이 정동 수도원에서 40년 이상을 하여튼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의 주된 업무가 그 중에 하나가 정원 관리예요. 정원 관리. 정원 관리는 왜 그러냐면은 아무도 정원에 저런 거 관리할 사람이 뭐 제가 없으면 모를까. 제가 있는 한 그거를 맡아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 그래서 저런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누가 모르지 않아도 그냥 그런 일이 좋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그 정원에서 일어난 일 중에 딱 두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쪽제비하고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지금 도서실 있죠. 그 자리가 저의 텃밭이었었어요. 그래서 봄만 되면은 거기다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르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봄이 돼서 그 텃밭을 저거 하느라고 이제 돌을 고르고 그러고 있는데 앉아서 여기서 저만큼 넓이가 되죠. 여기서 아마 요 앞에 첫째보다도 더 가까운 정도 거리죠.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길래 이렇게 쳐다봤더니 제가 처음 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게 뭔가?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상한 동물도 다 봤네요. 근데 자세히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를 헬끔헬끔 쳐다보면서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쪽 끝으로 담 쪽으로 그때 마침 우리 수도원 옆에 호스를 대는 그런 그 옆에 이렇게 제법 넓은 홈통이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아래에 이렇게 간격이 떠졌었어요. 그 홈통이. 그래서 그 녀석이 그 홈통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자기 다니는 길인가 봐요. 그때서야 제가 정체성을 알았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많았죠. 그렇지만은 휙 지나가는 거는 봤어도 정확하게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걔가 사라진 후에
그때서야 아 맞아 쪽제비다. 예,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쫓아갔어요 거기를. 쫓아가지고 그 사라지는 홈통을 대고서는 야 쪽제비야 이제 네 정체를 알았는데 야 얼떨결에 잘 못 봤으니까 다시 한번 보자.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 얼굴을 쏙 내미는 거예요. 야,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쪽제비를 제가 처음으로 제 생에 처음으로 봤어요. 자세하게. 근데 그때 마침 사진기가 옆에 있었으면 걔도 찍었을 텐데. 사진기가 뭐 일하기 여러 나가기 때문에 사진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 혼자말로 그랬죠. 야, 쪽제비야. 이것도 인연인데 야, 참 귀엽게 생겼네. 그래서 쪽제비를 자세히 만났어요. 그게 참 희한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정원이라다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살아요, 저기에. 여기에 없을 것 같은 동물들이 많이 살아요. 어느 날은 그 쪽제비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 그 쥐가 없어요, 우리 집에. 이전에는 그 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징그러운 쥐가 주방에까지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가끔 가다가. 요즘에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전혀 없는 이유가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쪽, 오른쪽 담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담으로 그 밑에 굴을 파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모르고서는 뭐가 이렇게 굴을 파놨을까? 그러고서 그걸 벽돌로 갖다가 막아놓고 그랬는데, 여지없이 그 옆에다 또 굴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때서야, 이 쪽제비 다니는 길이다. 그거를 내가 몰랐구나. 그래, 그냥 놔두자. 지금은 그 파진 구멍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그 징그러운 그 쥐들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재미있는 일이 많았던 게, 한 번은 우리 저쪽 집하고 그 사이에 담이 있잖아요. 담이 위가 이렇게 좁잖아요. 이렇게 벽돌 위가. 근데 거기서 왜 나가기만 하면 까치가 그냥 자지러지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하고 좀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까치하고 고양이하고 거기 지나다니는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었어요. 그 시절에. 그 고양이하고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까치 머리가 좋은 명물이라 고양이하고 직접 앞에서 상대를 하면은 위험하니까 그 벽돌 위에서 뒤로 쫓아가서 꼬리를 그냥 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좁으니까 이게 고양이가 빨리 뒤돌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까치가.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거기서 싸우는 장면이 보여요. 그 시절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얼마 안 돼서 그때 지나다니던 고양이들이 다른 동네로 아예 그냥 이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고양이들이 안 모였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다시 고양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는 별로 제가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물려가지고 오랫동안 흉터가 있었거든요, 손에. 제가 키우던 고양이한테.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나가서 고양이 만나면은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집에 지나가건 말건 뭐 걔한테 해코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어떤 때 보면 제가 일하러 나가면은 옆에서 와서 뒹굴고 그러고 뭐 제가 그냥 아무런 안 하니까 그냥 편히 왔다 가요 그냥. 그래요 고양이. 그런 하여튼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것도 신기한 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보통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산청에서 살은 해가
1984년 얼마 전에 물난리가 나서 산청에 많이 그 뒷산이 휩쓸려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냈던 84년도에 다리가 2번이나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물난리가 나갔고 그 물난리 덕분에 내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나오느라고 군용기 헬기를 타본 거는 그때 그 덕분에 헬기를 다 타봤어요. 다리가 끊어져 내려갔으니까. 근데 그 시절에 그 산청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참 뭐라 그럴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성심원을 방문해 보면은 1984년 무렵에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돼지도 키우고 그랬기 때문에 냄새는 말도 못하고 뭐 아주 진동하고 그 고약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환경이 별로 개의치를 않았어요. 아마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그 산청에 대한 경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수련 때 수련 여행을 했는데 한번 그때가 그 수련 때니까 77년도예요. 그때 이제 수련자 5명이 있었는데 우리 그 하멜키얼 신부님이라고 돌아가신 분이 뭐 이태리째 허름한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에다가 이제 수련자들을 태우고서는 한 바퀴 중요한 곳을 도는 그런 여행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 중에서 이제 산청을 갔는데 그때도 뭐 여름이었죠. 그냥 모기가 들끓고 그냥 뭐 파리들이 그냥 두글두글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저녁 한 6시 무렵에 거기를 도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길이 진주에서 들어가는 길이 아주 열악했어요. 길이 그냥 투덜대는 그런 길이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운전을 내내 해오시던 우리 수련장님께서는 굉장히 피곤하셨죠.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저녁을 먹는데 저녁 밥상에서 이게 뭐예요? 많이 날아다니던 파리 중에 한 마리가 제가 밥을 이렇게 틀라고 했는데 입속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령님은 제가 왜 그랬는지 그걸 모르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도 피곤하신 데다가 제가 그 밥을 떠넣던 밥을 다시 뱉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귀한 밥을 왜 뱉어? 아니 그 양반은 파리가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좀 좋아해가지고 속이 느글느글해가지고 다시 뱉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귀한 밥을 안 먹고 뱉냐 그런 말을 듣자마자 그냥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리면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진짜 불결한 그 동네를 그냥 헤집고 다니던 파리였을 텐데. 근데 산청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재밌어요. 나중에 얘기해보면. 그때 윗집에 FMN 수녀님들이 연세 많은 수녀님들이 지내고 계셨어요. 수녀원은 위에 있었으니까. 근데 한번 그때만 해도 미가마 아이들이 같이 지냈어요. 어른들하고. 진주로 가기 전에. 근데 한번 마을 길을 가다가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가다가 애가 귀여워서 한 애를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마침 저 앉아서 노인 수녀님이 오시다가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러더니 형 불이 나게 쫓아오셔서 왔어요 형제 내려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수녀님이 왜 그러시는가. 왜냐하면 미가마 애들이니까 그때만 해도 나와 한자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았었죠. 굉장히 불결하고 혹시나 잘못하면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우려에서 수녀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수녀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 보고서는 제가 알았죠. 수녀님도 저를 생각해 주시는 수녀님도 고맙지만은 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제가 가만히 내려다 놓고 그 수녀님은 재미있었던 게 말씀이 없었어요. 노인 수녀님이 그때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그 이후로도 산청을 가면은 제일 먼저 찾아보는 분이 그 할머니 수녀님이었어요. 인사하러. 가면은 이 할머니가 그냥 온갖 것 다 내놓으시면서 무슨 차를 마시랴, 뭐 이거를 먹으랴, 저거를 먹으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걸 몰랐었는데 저를 지나가던 젊은 수녀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아니 우리 할머니 수녀님이 저런 분이 아닌데 마세오 수녀님만 오면은 어떻게 저렇게 친절을 베푸시지? 그래서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수녀님이 얼마나 저한테 많은 호의를 베풀고 계신가. 그 후로도 그 수녀님만 뵈면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분다 할머니. 그때 안나 할머니하고 분다 할머니 두 분이 지내시고 계셨었는데 이렇게 하여튼 제 과거의 그런 그 이야기들은 하여튼 이런 진기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희한한 일이었어요. 그 김양철에 보면은 나와는 분들이 이렇게 김양을 담그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맛이 짠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짜게 만들어요. 그래서 김양철에 제가 구경을 하러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때 글라라의 집이라고 할머니 집에서 김장을 많이 담갔는데 가면은 김장 맛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맛보기로. 그래서 주셔요. 근데 좀 먹기 싫은데 먹기 싫은 거 첫째 이유는 배가 불러서 먹기 싫은데 둘째는 아예 그렇게 주시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환자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눈 딱 감고 그냥 먹죠. 그런데 그 유사한 일들이 우리 그 카나다로 이민가 살고 계셨던 그 고모가 한 번은 한 해는 오셨어요. 근데 그 고모도 후원회원 중에 한 분이니까 오셔서 지내시면서 한번 산청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었어요. 그때는 제가 거기 살던 때가 아니었으니까 같이 갔었는데 마침 손님이 왔다고 그 할머니들이 그 주스잔을 따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만치서 주스잔을 따라서 오시는 걸 보니까 완전히 손도 다 끊어진 손이고 그 나환자의 손이니까 아주 주스에다 다 담가가지고 오셔요. 그냥 손잡기도 어려우실 테니까 그렇겠죠. 뭐.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고모는 못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점심 먹고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솔직히 그게 뭐 저거 해서 깨름직해서 못 마시는 게 마시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안 마시려고 그러다가 안 마시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미안해 할까? 그래, 눈 딱 감고 마시자. 그 손을 다 집어넣어서 갖고 온 주스. 그래서 다 마시고 나니까 한 할머니 왈, 그래도 수도자가 낫네요. 말하자면 시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안 마셨더라면은 얼마나 마음이 좀 좋아하셨을까. 역시 뭐 수도자나 일반 사람이나 똑같네. 고모는 그래서 못 마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시간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 예? 그래요? 그럼 그냥 해요? 그래요, 그럼.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3시 반? 그러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났네. 그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여러분도 성지순례 이제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제가 아시시를 2달 지내봤어요. 그 총회 때문에. 그 총회 때는, 그 총회도 그렇죠. 형제로서 총회를 참석하는 것은 우리 관구에서 아마 유사일에 전에도 후에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운 좋게도 다 하느님의 은총 덕분으로 총회 2달을 갔었죠. 말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그때만 해도 영어 실력이라고는 그냥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그때 거기에서 사용했던 단어라는 것은 다 철학적, 신학적 용어인데 제가 언제 신학적, 철학적 용어를 배웠어요? 처음 접하는 거죠. 그래서 참 2달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그 생소한 단어들을 그 2달 동안 거의 다 외웠어요.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공문을 봐야 되니까. 공문에 다 새로운 용어들이니까. 그냥 방에만 들어가면 쉬는 시간에 그냥 단어장을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2달 후에 지난 후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제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가 그래도 2달 동안 많은 단어를 외웠으니까. 그게 다급하면은 그렇게 돼요. 하여튼 아시시 가보시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평화예요. 그리고 아시시 그 언덕은 한 400몇 미터의 위치에 있는 그 수바시온 산 자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를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정말 그 그림 같은 평화로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평화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얼마나 감수성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데서 자라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시시 하면은 이렇게 다가왔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은 일화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눈병이 걸렸을 때, 눈병을 그때만 해도 무슨 의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인두에다가 눈을 지져야 되니까.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여기 일화에 의하면은 불리 형제여, 나를 좀 아프지 않게 살살 다뤄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고통 별로 없이 수술을 받으셨다는 그런 이야기. 그게 다 아시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그리고 글라라 자매들과의 이야기, 또 하여튼 무엇보다도
자연에 관해서는 저도 거기 간 지가 5월달, 6월달이었으니까 그 무렵에는 제 나름대로 그 정확한 명명이 이름이 있겠지만은 들양귀비라고 그래요. 들양귀비가 아주 그냥 노랗고 빨갛고 그런 양귀비들이 들판에 쫙 퍼져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들도 많고, 그래서 그 자연 환경이 말도 못하게 그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자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여기에 제가 준비한 책의 내용들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거의 시간이 없네.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작은 몫이라도 직접 느끼면서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야 그래도 프란치스칸다운 삶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짧다면 짧까 길다면 길까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런 두서없이 제 이야기만 해야 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책을 보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기적 이야기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그 자녀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이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프란치스칸적인 다른 적이 아니라 정말 프란치스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저거 하면서 할머니 이야기 해드릴게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제가 가끔 우리 몸이 불편한 형을 만나거든요. 형하고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은 할 말이 없어요, 만나면은. 근데 항상 형한테 제가 옛날 얘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많냐? 기억하는 게 많으냐? 기억을 잘해요, 제가 옛날 기억을. 그러면 저는 반대로 형은 형의 일인데도 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없어, 도대체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저한테 굉장한 특이한 자리를 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끝낼게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가 저희 첫째 작은아버지 집이 석관동에 있었어요. 그 무렵에. 저는 이문동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1976년도에 저는 성북동 수도원에서 교리신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동네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오셨는데 그날 고비를 못 넣으시겠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봤어요. 학교 끝나고.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그날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았어요. 평상시하고 똑같았으니까. 그때 말도 못 하시고 그냥 누워만 계셨으니까. 그래서 에이 할머니 돌아가시긴 뭘 돌아가시냐. 안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그냥 조금 앉아서 기도해드리고 그냥 왔어요. 성북동 수도원을 왔는데 그거 참 이상하죠. 그 다음날 아침에 미사를 하는데 미사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할머니에 대한 필이 오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 빨리 가봐야 된다.
이런 느낌 들어요. 그 전날은 그냥 천하태평으로 되는 제가.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틀렸죠. 왕진 오셔서 그날 못 넘기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할머니 임종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얼른 그때만 해도 정말 열성에 복받쳐서 그런 데를 가면은, 그럴 때 가면은 수도복을 넣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건넌방에 들어가서 수도복으로 갈아입고 나자마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있으니까, 야, 이제 할머니의 생애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할머니 뭐 손목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봤을 때, 느낌에 할머니는 이제 곧 임종하시겠다. 그래서 임종 기도를 무릎 꿇자마자 계속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그 동네 신자들이 그래서 그 임종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낯선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수도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이 집이 수도자 집안이었냐고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할머니를 임종하면서, 야, 세상에 저는 그렇게 저한테 소중했던 엄마도 그랬지만은 엄마 돌아가실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눈물이 철철철철 났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던, 임종 기도하던 그 동네 신자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작은아버지 식구들은 그 무렵에 신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후로 자진해서들 아이들 하며 다 성당에 나가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할머니의 임종 때의 그런 모습이 지금도 저는 그냥 평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어른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임종 기도를 꼭 한 번씩 바쳐요. 뭐 가까이 살고 계신, 살아계신 분들은 물론이지만은 그 임종 기도를 빼놓지 않아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천국에 못 가시고 연옥에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 하느님께서 좀 은총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준비한 거는 하나도 못하고 그냥 제 이야기만 그냥 해드렸네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